안녕하세요. 아티포에스 감귤농장의 감귤지기 아띠입니다. 오늘은 귀농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해요. 제가 귀농을 한지 이제 5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귀농하고 나서의 그 시간들 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계속 담고 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귀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농귀촌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13년에 제가 귀농을 할 때는 귀농귀촌인 인구가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인원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서귀포 시청에서 이제 갖고 있는 현황 자료를 보니까 귀농귀촌 인구는 대략 한 2만 명이 조금 넘어선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을 많이 한 지역으로는 대정 지역이 한 3천 가구가 조금 넘어섰던 걸로 기억되고요. 그리고 인원으로는 한 6천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이니까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를 제가 확인을 했었을 때는 거의 20대는 한 15% 내외였던 것 같고요. 30대, 40대, 50대가 줄을 이뤘었는데 가장 많이 그래도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신 분들은 40대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귀농한 분들이 많은 거가 조금 특이하게 보긴 했었어요. 제가 귀농할 당시에는 30대였었는데 30대 귀농하거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많진 않으셨거든요. 이 20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건 아마 분명히 이쪽에서 뭐 카페거나 아니면 식당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농귀촌 자금은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유용하고 매력적인 자금이긴 해요. 귀농 관련된 이제 자금도 그때 당시에 2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으로 올랐죠. 이자도 고정이자 연 2%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도 적용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변동금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고정금리로 2억에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도 비용이 그때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귀농귀촌 자금을 받고 1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이자를 상환하기 시작했었죠. 2억을 빌리고 연 2%니까 400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조금 그 당시에도 당황스러웠던 건 1년의 이자를 대출을 받았던 그 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한꺼번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 해 한 해 진행하면서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내년에 오기 시작했어요. 원금을 상환하다 보면 이제 2억을 빌렸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 10년간 이제 2천만 원씩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2천만 원을 6년째 내고 7년째는 또 그보다 적은 금액들과 이자를 계속 내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5년이 지나고 6년째 상환하는 시점이 돌아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돈이 되는 감귤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이제 제가 걷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농사를 지으면서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기반을 마련했던 거를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소득분에서 일부 빼서 저금을 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한 2, 3년간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자금 막상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 당시에 빌리는 시간들은 잠깐이거든요. 그 한 2, 3개월간 빌리는 그 시간보다 그거를 5년 거치 10년 상환 동안 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소득을 매년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꾸려나가는 범위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하늘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농부는 그냥 거들 뿐, 뭐 요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해는 감귤 수확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이 나온 그 다음에는 감귤 수확량이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품질 또한 받쳐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목표치의 시간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창출된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해놓고 있으시는 게 저는 조금 나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은 완벽하게 그걸 준비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겨울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일단은 만족을 지금은 하는 편이고요. 정책 자금을 빌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5년간 이자를 내면서 내 기반을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농귀촌 자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 자금을 받으시려고 할 때 최대한 적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땅값이 올라서 내가 이제 대출받았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 투자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가진 기반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금액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되, 귀농귀촌 자금은 약간 빌려서 빨리 갚을 수 있는 여건으로 진행을 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귀농귀촌 자금을 받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제 귀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담게 되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